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두 분을 보면 두 분이 되게 착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되게 마음이 좋고 편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아, 이 사람들 지금 정치판에서 잘 나가고 있을까?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정치에도 또 성실한 시민들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셔서 이 나라가 좀 유지된다고 믿고요. 그렇죠. 또 그분들께서 제 목소리가 뭐 어느 정도 크기로 닿을지는 모르지만은 다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듣고 있는데 본인은 잘 되냐고요? 잘할 거냐고. 아, 뭐 저는 이제 민심동행 이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을 제가 100년짜리 명문 정당 그리고 명품 정당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이제 창당을 선언하게 돼서 아마 당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 이런 정당도 우리나라에 나오는구나 아마 매우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을 언제 만들어요? 왜? 지금 제가 이제 당원을 5,0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1,000명씩 5개 지역에서 5,000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원 가입이라는 게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이미 정치의 고관여자들은 이미 양당에 다 귀속돼 있거나 또 정치 중도층들은 이 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입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입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모으니까 그냥 1시간 만에 우리는 그냥 버스 920대 분량, 920대 분량의 사람들이 쫙 모였다 이러던데 본인은 아니에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가상 버스 아닙니까? 그 장제원 의원은 실제 버스고 그래서 뭐 공 하나 더 붙이셨던데 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워낙 그 정치 내공이 있고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또 가시는 거고 또 저는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 열기 위해서 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민생정당 만드시는 우리 신 변호사님 제가 응원 드리는데 뭐 이분은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 임세은님 빡친당 대표죠? 아, 빡친당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없어요, 이제 예, 끝났어요? 마무리가 네. 됐고 이제 저는 저희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동네 예. 어딥니까? 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네, 관악구에 지금 뭐 이렇게 터줏대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학교도 여기서 나와서 뭐 동네 다니면 다 친구 엄마, 뭐 내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지지 기반이 확실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세현님도 이제 좀 있으면은 딱 출마의 편 이런 거 하겠네. 아휴, 뭐. 근데 이 정말 그 현역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이 두 분들이다. 임세현, 신인규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JW 헬로우님. 신 변호사 이발 좀 하세요. 이러면서. 요즘 유념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앞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제끼면 오늘 되겠죠? 가시죠. 약간 버섯머리 스머프 같이 생겼는데 딱 보니까.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정부 행정망이 마비가 돼서 야, 나는 이런 일은 또 내 생전 또 처음인가 아닌가 하여튼 내 기억상으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졌었죠. 3일 내내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속보에 따르면 네트워크 문제로 진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네트워크 문제였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안전망 전상망 마비의 원인이 네트워크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요. 요통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데 요통 왜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요통 때문에. 요통 때문인데 네, 이 허리 느낌인데 때문입니다.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이런 식으로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 아니 말장난 아닙니까? 네트워크 오류 전산 오류 대 네트워크 오류 같은 말이에요. 그 뭐 원인과 결과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근데 다만 요거는 있었어요. 하나 발전한 거 있다. 뭐? 적어도 북한 탓 안 했고 전정부 탓 안 전정부 탓 했다. 안 했다, 이번에.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 두 개는 제가 좀 칭찬할 만하다라고.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아니, 합나. 오죽하면 전정부 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망 마비가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전정부 탓과 북한 탓을 안 했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또 약간 내피셜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오류가 난 게 실제로 뭔지 원인은 잘 몰라요. 아직 원인 규명도 안 됐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선거 때문에 오류를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허. 정부에서. 어허.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사실 이런 저도 뭐 민원24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서류도 띄고 했었는데 저는 이런 서비스에 일단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늘 업무에 충실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예방도 못했고 또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었고 국가적인 그런 신뢰나 위신이 떨어졌는데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물쩡 원인도 가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라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또 잼버리 사태에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능력, 그것이 완전히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상당히 무능 중에 무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쇄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서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하고 또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를 더 걱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이고, 참 답답스러운 게 3일이나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해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네트워킹 문제라는 그 소리가 도대체 할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카카오 옛날에 먹통 났을 때 얼마나 정부가 난리쳤습니까? 예? 도대체가 본인들 잘못은 그냥 이만큼으로 줄이고 남의 잘못은 이만큼 부풀려서 혼내주고 아주 그냥 정부가 이중적이어도 너무 이중적이에요. 이번에 걱정인 건 네. 또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식 있지 않습니까? 책임 이번에도 진짜죠. 이상민 장관 책임 안 지고 또 담당자를 또 잘리죠. 뭐 문책하거나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의 그 엉뚱한 책임 방식, 뭐 당에서도 당 대표는 멀쩡히 가만히 있고 그 임명직들이 총사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급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리면요. 그분들도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직원들이 일 안 합니다. 이러면은 관료사회 장악 못 해요. 아니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큰 소리나 다치고 열매는 다 따먹으면서 모든 굳은 일은 다 아랫사람 시키고 일 터지면 니네가 다 책임져라. 옛날에 노비스랑 똑같은 것 같아. 갑질이죠, 갑질. 완전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만큼 노비 같아. 권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가져야 되는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는 이게 너무 명백하게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명확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행안부 차관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차관 사과하시더라고요. 장관 어디 가고 도대체. 도대체 우리나라는요 이상민 장관님 무슨 신이에요? 대통령 동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지금 행정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까 법무부 장관 욕했지만 행안부 장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해외 또 나가시고. 맨날 해외만 쫓아다니고 앉아가지고 탄핵도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쉬었으면 그동안에 반성을 하고 좀 더 조직을 정비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비유만 맞추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이 얘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국민의힘 근데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들어봐요. 전직 예, 국민의힘 전직 국민의힘 당원으로서는 사람으로서. 뭐 예. 말씀드리자면 참 좀 민망하죠. 민망하고 그렇죠. 염치가 염치가 없죠, 없는 건데 솔직히. 좀 뻔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이상민 장관 지키기, 뭐 예를 들면 해병대 제1사령관 지키기, 거의 어떤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올인을 하는 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 제 머리털 나고서 제가 처음 보는 것 왜 같고 지키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친하니까. 뭔가 이제 사연이 친해서?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공적인 일을 너무나도 그 사유화하는 식의 이런 업무 방식은 저는 뭐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워시님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조롱, 말장난 정치 아주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KT23님, 반성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상민님. 스텔라님, 정말 이번처럼 뻔뻔한 정보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본인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없고 모든 잘못은 다 쟤네가.
모든 영광은 다 나에게. 이거잖아요, 지금. 과연 이게 정치인으로서 혹은 행정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상합니다. 진짜 정말 국가 기강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걸 이 정부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장모 이름 안 적 없잖아요.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맞네. 희대의 일들을 저희는 맞네. 겪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진짜 네. 그러네. 네, 대통령 장모 이름 문재인 안 적 대통령 있으세요? 장모가 누구예요? 장모? 몰라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셨던 사람이지만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 장모는 누구예요? 아니 뭐 그냥 몰라요. 그냥 김영태 대통령 장모는 누구예요? 장모는 아무도 몰라. 전두환의 장모도 아니 모르네. 우리는 장모뿐만 아니라 그 처남 이름까지 알아, 영부인의 오빠 이름까지 알잖아요. 처남 이름도 우리는 이런 우리가- 희대의 일들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가족들을. 게다가 이 가족의 지인들과 가족과 싸우는 사람들 다 알아. 뭐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뭐 무당 이름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무당일까지 네, 알고. 참. 야. 종교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종교도 네, 알아요. 종교도 알아요. 근데 원래 종교는 우리가 좀 알았었는데, 야 신기하네. 자, 두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합니다. 한 장관이 지난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총선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국민의힘을 마치 살려야 될 전사처럼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전 한동훈 장관이 야당을 도발하고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대강으로만 맞서는 것이 전략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지금이 이해가 되거든요. 평생을 권력만을 쫓아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리면은 박영수 특검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 이분의 비리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알게 되셨고, 당시에 그 양지식 특검보, 이분이 그 비리의 오른팔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강백신, 이복현, 양석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다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 특검팀이 지금 이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황태자가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대검에 갔을 때 반부패부장을 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을 권력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 해바라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국민들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럼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따져보면은 국무위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검찰의 사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는 너무나도 정치 편향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좀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 무능입니다. 이 업무의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탄핵하자 이렇게 가면 너무 감정적이고, 업무의 무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데 한 명도 쓸만한 장관이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는 인사들을 마구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무능하거나 나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소송도 많이 건드렸는데요. 그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무죄 나왔고요. 더 탐사에 대한 영장 청구 두 번 다 기각이 됐고, 권한쟁의 심판 졌고, 거기다가 마지막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긴 게 없다니까요. 오전 전패를 한 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투수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네. 어깨 빠지거든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임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패배의 그 아픔을 잊고 다시 또 그 연예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죠. 그냥 시끄럽게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대구를 간 이유가 명백하게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보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헷갈리는데 한동훈 장관.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아바타로 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보기 때문인데, 한동훈 장관을 내 지역에 없나면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봤을 때 대구 말고는 다 지지 안 한다는 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콘크리트와 비슷합니다. 60에서 70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40대는 78%까지 나옵니다. 그 일부 조사에서는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구 이외에는 한동훈 장관 지지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대구 가서 약간 본인 마약 근절한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마약 먹고 온 거예요. 거기 대구 가가지고. 그 마약 먹으러 드시러 간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거기서 말한 게 이거잖아요.
나는 원래 대구 시민을 존경했다, 좋아했다, 존경했다. 그럼 서울 시민은 존경 안 합니까? 본인 강남구 사시면서? 그러면 경기도 시민 존경 안 합니까? 왜 대구 시민만 존경합니까? 아니, 뭐 존경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가서 한 이유는 대구를 나가겠다라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를 합니까? 왜 그거 갖고 지금 정치를 하시는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었던 일들과 매우 흡사한 일들을 똑같이 아바타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인격을 너무 많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기는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 같은 건데 인기에 취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좀 혼미한 상태 아니냐. 처음 받아보는 이런 스포트라이트와 인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BTS까지 비교를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건들 게 있죠. 노래를 어떻게 잘하실 수 BTS를 있지 건듭니까? 아니 이거 전역 씨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기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렸다. 아이고 BTS 팬들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진짜 팬인데 정말 이거는 불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와이프 진 변호사 와이프의 행보도 막 아주 독자적으로 언론에서 띄워주잖아요. 이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너무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총장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나왔던 그 모습하고. 근데 둘이 딱 틀린 거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무속을 전면에 내세우냐 안 내세우냐. 이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히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과연 이거를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혹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한동훈 장관은 대선 주자 지금 한 2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대통령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말도 저는 안 불가능하다라고 되고. 보는 게 아니 윤석열 정부 검찰 정부 한번 꾸려가지고 그 맛을 지금 국민들이 다 봤는데 또 다시 더 매운 맛의 검찰 정권을 탄생시킨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 뭐 당에 가가지고 역할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검찰 정당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 정부 검찰 정당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치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심 보여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이제 비판할 건 우리가 당연히 매섭게 비판해야겠지만은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반복된다. 희극 다음에 비극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희극으로 한 번은 재미 봤겠죠. 그다음 비극입니다. 똑같은 거 하면 또 비극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만들면서 모집한 지 하루 만에 동참자 수가 3만 명 넘어섰다. 아, 그런데 이분 왜 자꾸 간복이 하죠? 솔직히 난 이준석 대표를 신당을 만들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 자꾸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면 120석 넣건한데 이딴 말 하는 거 나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뭐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불러주냐는 식으로 자꾸 손짓하고 먼저 뭔가 좀 기웃기웃거리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래요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신당을 하겠다고 나온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저는 사실 이게 신당이라는 것이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망을 담는 작업이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네. 굳건한 의지와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전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고 또 전직 여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고 대선과 지선에 공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마 더 많은 기대를 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간을 본다라고 비춰질 수는 있는데 간 본다기보다는 결심이 다 안 선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보통 결심이 안 섰을 때는 네. 좀 말을 아끼거나 방송 출연을 자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텐데 결심은 안 섰는데 방송은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여러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그 뱉어놓은 이야기 속에서도 모순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또 그래도 12월 27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그 모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은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이준석 대표 다운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발언 중에 한동훈 장관은 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동시적 관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제 말을 또 들어보니까는 또 당에 남을 마음이 더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지지자들은 4만 명, 5만 명 이제 앞으로 이게 10만 명, 20만 명 갈 텐데 그러면 그 원성에 이끌려서 안 나올 도리가 또 없지 않나. 전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위치한 것 같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나는 사실 당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유지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인생 역정을 가진 정말 이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 통제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기가 엄청난 내공과 카리스마와 이런 게 사람들이 휘어져는 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뭐 이합집산 해가지고 현역 정치인이나 뭐 나중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온다고 치면 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훨씬 더 곤란지경에 빠질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것을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창당을 할까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 거면요 조용히 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처럼. 그렇죠. 그냥 쓱 내가 합니다. 뭐 쓱 하는 거지. 뭐 내가 합니다. 쓱 이렇게는 그 냄새만 피우진 않을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바로 강분의 정치라니까요. 예, 강국이. 그 저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이 있어요. 다시는 뭐 창당 안 하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본인이 국민의당 할 때도 그랬고. 바른미래당 하면서 좀 바른미래당. 추운 걸 네.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들을 몰라요. 진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냥 냄새 피우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 당내 분란을 본인이 마무리한 다음에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는 게 본인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는 한 신당을 창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윤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본인이 윤 대통령이 뭔가 하면 그거를 핑계 삼아 나 신당 창당 안 하고 여기 붙어 있을래? 라고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들려요.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전직 당 대표를 지냈고 또 네.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또 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변수로 두고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이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죠. 결단을 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신당을 안 할 것이고 또 안 바뀌면은 신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하잖아. 사실 조건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걸어놓고 상대방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신당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좀 조건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닌가 좀 그 생각이 들고요. 평가라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그리고 평가가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럼 전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냥 나오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과 잣대를 자신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리고 그 태도 변화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태도 변화로 볼 것인지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12월 27일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결정을 저는 뭐 그때 되면 이제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심의 날이 저는 임박해 오고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한동훈 장관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이 약간 스타일 비슷하긴 해요. 느낌은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앞서고 이런 느낌 비슷하긴 한데 그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 말씀하신 것은 12월 27일이요. 저는 그때가 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성사되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은 아마 우리가 아시겠지만 받겠습니까? 네. 안 받을 거라고 저희 추측하잖아요. 네. 그걸 빌미로 그냥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 당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당을 접수해 자기가? 네. 나가서 만드는 게 이준석 아니라? 대표는 이 당이 본인 당이라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들어온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 당을 접수를 하는데 그 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냐 안 받느냐 그 시기다 저렇게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하나 변수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남아서 다시 한번 그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신당을 요구하는 지지자분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미련이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고요. 또 저도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와서 저는 신당을 네. 하는 것이 네. 더 본인에게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았을 때 그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그럼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과는 좀 많이 국면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 국민의힘이 바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냐 안 받냐의 중심으로 내쫓고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비명계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의 강연자로 나갔어요. 날 오라 그러면 가겠다 이건데 오라고 합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강연을 한다는데요. 뭐 글쎄요. 이렇게 좀 예민한 시기에 저렇게 강연이 불러준다고 해서 가시는 것은 좀 정무적 판단이 좀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 저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저는 꽤 들을 얘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아마 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되고 좀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간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한 메시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이런 행보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 용산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더 이상 이 당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돼서 더 이상 할 수 네. 없다고 나왔는데 네. 다시 국민의힘에 가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배지를 달기 위한 육선을 향한 몸부림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공천 주겠습니까? 나는 가면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고요. 제가 우리 임승희 대변인께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어젠가요? 그 민영배 의원 그 행사에서 네. 최강욱, 김용민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용민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또 좀 센 발언을 했어요. 암탉 운운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뭐 누구 모를 얘기하는지 수가 제가 없겠죠. 알겠지만 네, 암탉이 너무 설치니까 어쩌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인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V1이 누구고 V2가 누구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 가보면요 사진이요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보면 되게 막 밑에 막 배경처럼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여사 중심으로 국정 운영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단어 선택은 조금 요즘 조심해야 야당이 된다. 민주당이 조금 또 요즘 오버하는 것 것처럼 보이는 게 청년 비하 때문에 플랜카드 그 문구 때문에 지금 다들 시끄러워 죽겠는데 최강욱 의원은 어제 민영배 의원과의 그 출판 기념회에 나서가지고 암컷이 나와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석으로도 뭐 괜찮다 뭐 이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 행동이 선거 연합도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가 먼저 우선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적절합니까? 아니 근데 그 네.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다 권력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똑바로 잘하면요. 권력 갖기 싫어도 국민들이 줍니다, 표를. 네. 근데 저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일도 잘 모르겠고 매일 이런 권력 투쟁적인 요소로만 이제 이분에 한해서는 진짜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탄핵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처럼 하면요. 정말 전형적인 권력 투쟁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분이 그럼 권력 잡으면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나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 이거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까 최강욱 의원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김남국 의원하고 회의하면서도 네. 뭐 발언이 있었는데 네. 최강욱다운 역시 그 실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익희 변호사 왜 한 말 있어요? 아닙니다. 그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하는 것도 많고 법치를
어긴 것도 많기 때문에 그 국민이 그런 시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기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